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RVT2 Learning Precise Manipulation from Few Demonstrations 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RSS 2024년에 학습된 논문입니다. 소개에 앞서서 저자분을 먼저 살펴보면 안킷 고얄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최근 들어서 로보틱스에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았고 최근에는 LLM과 관련된 연구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목차는 이 논문이 RVT2인 것에서 알 수 있겠지만 RVT라는 논문을 개선한 그런 연구라서 논문의 순서를 따르되 RVT를 중간에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이 로봇의 매니플레이션에 관한 논문인데요. 로봇 매니플레이션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로봇이 어떤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적은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사람의 의도를 로봇이 잘 학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는 높은 정확도를 요구하는 태스크도 이제 로봇팔이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를 학습하는 게 로봇 매니플레이션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 매니플레이션에 관한 연구가 기존에도 많이 있었는데요. 로봇을 학습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먼저 트랜스포터 네트워크라고 하는 연구가 RGB 이미지를 넣어서 로봇을 학습하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근데 RGB 이미지의 한계라고 한다면 거리 정보 이런 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로봇이 학습을 할 때 로봇이 움직여야 하는 거리와 로봇이 인풋으로 받는 픽셀 사이에 그런 익스트린직한 관계까지도 학습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3차원의 정보를 좀 RGBD 이미지를 통해서 좀 줘보자 라는 연구가 있었고 그 연구가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RGBD 이미지로부터 얻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로봇을 학습하는 폴라넷이라는 연구도 2023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퍼렉트라고 하는 이런 연구도 있었는데 이 연구는 포인트 클라우드가 아니라 포인트 클라우드를 복셀화시켜서 이 복셀화된 어떤 로봇의 작업 공간, 워크스페이스를 이제 트랜스포머의 인풋으로 넣어서 로봇의 다음 액션을 추론해내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지적하는 바는 복셀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3차원의 정보를 잘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확장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해상도가 2배가 되면 이게 세제곱에 비례해서 복셀의 개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확장성의 측면에서 봤을 땐 이미지보다 좀 더 안 좋은 그런 경향을 갖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된 연구가 RVT라고 하는 2023년에 연구된 그런 논문이 있는데 여기서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버추얼 이미지라고 하는 가상의 이미지를 얻어서 이를 트랜스포머에 넣어서 다음에 최적의 액션 스페이스를 얻어내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RVT에 대해서 차근차근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텍스트로 된 태스크에 대한 설명이 있을 때 로봇이 RGBD 카메라 여러 대를 가지고 이 상황에서 어느 방향으로 랜드 이펙터를 움직여야 이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추론을 하게 되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먼저 RGBD 카메라가 워크스페이스에 먼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RGBD 카메라는 뎁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로부터 포인트 클라우드, 워크스페이스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먼저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어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카메라를 놓아둔다고 상정을 하고 우리가 상정해둔 위치에서 워크스페이스를 봤을 때 어떤 이미지가 찍히는지 그것을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으니까 그로부터 프로젝션을 시켜서 그 가상의 이미지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상의 이미지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실제로 카메라를 통해서 이 이미지를 얻는 게 아니라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이 위치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사용시켜서 얻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버추얼 이미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RGB 이미지만 가지고 어떤 3D 매니플레이션을 하는 에이전트를 학습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RVT에서는 3차원 정보를 끼워서 이제 트랜스포머에 넣어주게 되는데 이때 3D 코디넷
각 픽셀의 이 원래 포인트 클라우드에서의 좌표를 3채널로 만들어서 이것을 추가를 하고, 그리고 RGBD 카메라에서 뎁스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뎁스까지도 추가해서 총 7채널의 이미지 맵을 만들어서 이것을 트랜스포머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뎁스까지 추가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트랜스포머에 넣어주면 태스크 인스트럭션까지 이제 클립을 통해서 인베딩을 한 다음 이것을 이제 트랜스포머에 다 넣어서 결과를 히트맵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이 RVT의 세부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버추얼 이미지 5장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 각 이미지가 패치로 나누어져서 트랜스포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처음에 어테션 블락에서는 각 이미지마다의 셀프 어테션이 수행이 되고, 그 뒤에 이제 클립으로 인스트럭션이 인베딩 된 그런 피처와 컨캣이 돼서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한 다음 이제 이 피처를 이미지의 쉐입으로 다시 리사이즈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히트맵을 얻어내게 됩니다. 히트맵에서 가장 큰 값을 갖는 이 부분들이 나중에 다시 백프로젝션이 되어서 이 로봇이 엔드 이펙터가 가야 하는 그런 트랜슬레이션이 되고, 그리고 이 트랜스포머의 아웃풋으로 나온 피처들을 MLP를 거쳐서 엔드 이펙터의 로테이션과 그리퍼의 스테이터스, 그리고 컬리전 상태까지 뽑아내게 됩니다.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살펴보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5개의 버추얼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초록색을 제외한 나머지 포인트 클라우드가 현재 로봇의 상태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 오브저베이션이 트랜스포머에 들어가서 어떤 처리가 다 끝나고 나서 엔드 이펙터의 포즈를 계산해 봤을 때 값이 이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된 엔드 이펙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가 수행됨에 따라서 엔드 이펙터가 목표 지점까지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봤을 때 이런 태스크 인스트럭션이 들어가면 아까 RGBD 카메라랑 아까 말씀드렸던 시퀀스를 거쳐서 이런 최종의 트래젝토리를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RVT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 RVT2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RVT랑 되게 유사합니다. 여기서 한 개의 행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과정이랑 되게 유사한데, 그래서 RVT가 2번 수행되는 것이다 라고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아키텍처적인 개선이 있었는데, 먼저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멀티 스테이지 디자인이라고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RVT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센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것으로 한 번에 트랜스포머를 거쳐서 여기서부터 히트맵을 뽑은 다음 여기에 결과를 그대로 엔드 이펙터의 포즈로 가져갔는데, RVT2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RVT와 동일하게 수행을 하는데, 여기서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기서 얻은 히트맵을 줌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장 관심 있는 영역을 줌을 시켜서 다시 한 번 더 같은 방식을 진행을 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얻은 히트맵을 통해서 이제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 이런 것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RVT보다 조금 더 줌인해서 결과를 얻어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팩스 업샘플링이라고 하는 과정을 또 추가를 했다고 하는데, RVT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의 아웃풋 피처에서 이 히트맵을 얻어낼 때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디컨볼루션을 계속 수행한 다음 이 피처의 차원을 이제 이미지의 쉐입까지 늘려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과정이 컴퓨테이션 양도 높고 메모리의 소모도 높다라고 지적을 하고, RVT2에서는 이것을 컨벡스 업샘플링이라는 과정으로 그대로 한 번에 어떤 연산을 추가적으로 거치지 않고 H/W라고 하는 히트맵을 얻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파라미터의 조정을 좀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RVT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 이미지의 사이즈가 200x200이고 이 패치의 사이즈가 11이라서 이것을 패치로 나눴을 때 이제 10x10의 패치가 생기게 되는데, RVT2 같은 경우에는 GPU가 이의 거듭 제곱의 수를 좀 더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의 사이즈랑 패치의 사이즈를 조정을 해줘서 쉐입이 16x16이 되도록 그렇게 파라미터를 좀 조정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멀티 스테이지 디자인이랑 되게 비슷한 이야기인데 로케이션을 컨디션으로 해서 로테이션을 계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서 아까 첫 번째 과정을 거쳐서 줌인을 한 다음에 여기서 얻은 결과로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을 얻어낸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인스트럭션이 빨간색의 핀 두 개를 빨간색의 핀을 뽑아줘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런 상황에 빨간색 핀이 두 개가 있다면 히트맵이 두 군데에 몰리게 될 텐데 이때 엔드 디펙터의 로테이션이 전체적인 글로벌 이미지 피처에서 추출되기 때문에 되게 좋지 않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로케이션 컨디션 로테이션을 얻게 되면 RVT2 같은 경우에서는 만약에 두 개의 비슷한 값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한 곳으로 줌을 한 다음에 피처를 다시 얻기 때문에 그런 로컬한 이미지 맵에서 피처 맵에서 피처를 뽑기 때문에 조금 더 로버스트한 로테이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레벨 임프루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아키텍처 외부의 그런 개선인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포인트 클라우드를 다시 이미지로 프로젝션 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포인트를 렌더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때 RBT 같은 경우에는 파이토치 3D라고 하는 패키지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최적화된 본인들이 직접 구현을 해서 렌더러를 만들어서 사용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이 이제 8비트 램 옵티마이저를 사용하고 조금 더 어텐션 레이어의 연산이 GPU가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구현체인 엑스포머를 사용해서 좀 더 스피드에서 이점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시뮬레이션 태스크랑 리얼월드 태스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18가지의 태스크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리얼월드는 8가지의 태스크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면 왼쪽이 파란색이 이제 지금 소개하고 드리고 있는 RVT2의 그래프인데 학습이 가장 조금만 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표를 봤을 때도 RVT2가 가장 평균 성능도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을 때도 다른 메소드들보다 좀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리얼월드 같은 경우에도 RVT와 RVT2를 비교를 했는데 총 10개 내외의 학습을 진행했을 때 50%가 넘는 그런 성공률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게 리얼월드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플러그를 뽑아서 어떤 특정한 위치에 끼운다거나 8mm짜리 막대를 뽑아서 어떤 그 특정한 구멍에 끼운다거나 하는 높은 정확도를 요구하는 그런 태스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높은 정확도를 요구하는 태스크도 잘 수행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개선에 관련된 연구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에블레이션 스터디인데 말씀드렸던 모든 것을 다 적용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성능이랑 학습 시간 이런 게 가장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과 한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적으로 RVT2 같은 경우에는 RVT라고 하는 연구에서 조금 더 아키텍처적인 개선과 그 다른 시스템 레벨에서의 개선을 적용을 해서 높은 정확도와 빠른 인퍼런스 스피드 그리고 학습 속도까지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연구가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RVT2나 RVT 이런 기존의 연구들도 학습에 사용된 오브젝트가 있을 때 잘 동작이 된다. 그래서 언시인 오브젝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라고 짚고 넘어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멀티태스크에 대한 최적화를 진행을 할 때
특정한 태스크에 대한 성능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결과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도 추후 해결할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